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의 함재기 버전이 최근 방위사업청이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기존의 경항공 모함보다 중형 항공 모함과의 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개발 중이던 경항공 모함에서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방향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과 함께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데 미국의 해군을 중심으로 일본 및 다른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에서 운용되기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 F-35A 40대를 도입했지만 대한민국 공군 입장에선 미국 전투기를 그저 우리의 경납고에 배치만 할 뿐 실제 사용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F-35 전투기 경납고에는 미국 측에 인가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한데 한국공군 참모총장마저도 접근 인가가 없다며 경납고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미국 측에 링크 16 데이터 링크 암호키를 수신해야만 운용이 되며 엄격한 보안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므로 인해 한국 공군의 정비사들은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수리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일 정비와 한 달 주기의 정비만 가능할 뿐이며 대규모 수리나 1년 단위의 성능 점검을 위해선 호주를 가거나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동만 한 달이 걸립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F-35 전투기보다 더 가격도 비싸며 정비에 소요가 많은 수직 이착륙형 F-35B를 도입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게다가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무장 웨폰의 1000파운드급 무장만 탑재가 가능하며 공대함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해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가진 대가로 인해 F-35B 전투기의 허용 중량은 총 16톤이나 이륙 후 함대에 착륙 시 2.1톤 이상은 힘들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말은 이륙 시 기체에 장착된 무장과 연료 대부분을 해상에 투기를 해야지만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대형 함재기로 설계된 F-35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강력한 단발 엔진과 중앙에 설치된 팬으로 인해 갑판에서 운용되는 것이 제한이 되는데요. 물론 F-35 전투기 자체가 출고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능을 개량하며 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그 비용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청부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량 비용도 문제지만 1차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없기에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가장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이륙할 경우에는 경사갑판 활주로에서 가능하지만 착륙 시에 수직 이착륙 시 실시하면 무거운 무장이 있으면 안 되며 경사로 착륙하는 방식도 다른 전투기의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운용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험한 바다 날씨에도 더욱 수직 이착륙이 어려워 잘못하면 항공모함에 부딪히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으며 강력한 고열의 엔진 분사고로 인해서 7만 톤급의 항공모함에서도 동시에 여러 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프랑스가 함대를 운영하고 있는 3만 톤급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영국에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하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보다 더욱 많은 함재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티소에서도 3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국 해군도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 무인기를 사출 장치로 발진해 전투력을 보충하려고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함재기 성능과 운영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경항모가 아닌 중형 항모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경우 대당 1,600억 원으로 KF-21 전투기의 대당 예상 가격의 2배가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물론
KF-21 함재기 버전은 추가 개발 비용이 필요하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지만 설사 개발비가 포함되어도 수명주기나 개량 비용을 모두 따진다면 F-35B 전투기보다 무조건 저렴하다는 게 타이의 주장인데요.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함재기 버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현대중공업과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개발 사업에 MOU를 체결해 협력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항공모함은 그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공군력을 바다에서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함재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각각의 전투기에도 무장을 많이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함재기 함대가 하루에 몇 번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중요한 요건으로 전투 수행 시 일주일 동안 운용하는 함재기 출격률이 높아야만 항공모함의 임무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미 해군에서 운용하는 10만 톤급의 항공모함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함대기를 대량으로 날려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 단위로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일사불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보다는 고정익 함재기가 더욱더 선호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굳힐 수 있도록 KF-21 전투기 개발이 빨라졌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3만 톤급의 경항공 모함에서 5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가 필요하며 여기에 20대 정도의 KF-21 보람의 함재기 운영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량한 함재기는 개량 사업을 위해서 6년에서 8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총 개발비는 1조 8천억 원의 양산 비용을 합치게 되면 4조 원이면 생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개발을 추진하는 항공모함 도입 시기와 비슷합니다. 물론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단순한 국산 기체라는 이점도 있지만 작전을 위해서 미국에 관련한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욱 공격력과 화력 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차후 개량해 스텔스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스텔스 전투기로 완전히 개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여기에 추가돼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날개 크기 확대와 랜딩 기어 등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국내 항공기 개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120대를 양산할 계획인 상황에서 함재기 개발에 성공하면 40대에서 60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